표 3번으로 갈게요. 교재 106페이지 펼쳐놨나요? 표 3에서 오늘부터 시험 일의 남은 일수를 잔여 일수로 표시하시오. 투데이 베이스 함수 사용. 투데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예? 투데이 함수 내일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잔소리 안 할 겁니다. 내일까지. 지금부터 내일까지는 잔소리 안 할 겁니다. 주말에 공부해서 오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왔는데 함수명을 잘 모르신다. 또 잔소리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라는 함수는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한다. 네? 어쨌든 복습을 하셔서 빨리 머릿속에 인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잔여일수 계산할 겁니다. 이게 잔여일수라는 게 뭐죠?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잔여일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에서 늘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D-Day 시험일이 이 날짜라니까요.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 며칠 남았는지를 판단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D-Day 잔여일수 D-Day 모르는 눈빛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 그 다음 그러면 어찌됐든 잔여일수 계산한 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더 내가면 된다. 그때 무슨 주소?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럼 식을 적어볼까요? 자, 일단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 시간에 뭘 가르쳐 드렸습니까? 두 날짜 간에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날짜가 자기가 시험일에서 오늘 날짜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험일은 서로 다른 주소니까 B13, B24, B15 서로 다른 주소 형태가 나타나니까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드래그.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날짜 데이터 이면에 뭐 숫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녀석이 숫자를 날짜로 표시 형식을 바꿔달라 그러면 뭘로? 날짜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서로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날짜라는 게 뭐? 숫자 값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바꿔줍니다. 이 범위 이용하셔서 홈 표시 형식에 표시 형식 목록 단추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없음으로 처리하시든 아니면 숫자로 처리하시든 해서 그래서 날짜 형태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 이 시험일은 1265일 남았구나. 그렇게 판단. 그게 D-Day잖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는 이 방식은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방식이 아니죠. 뭡니까? 데이스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두 날짜 간의 차이니까 의미가 데이스. 현재 날짜와 시험 일수의 차이죠. 그때 엔드 데이트가 뭐죠? 시험 일시가 되겠네요. 정말 스타트 데이트는 잔여 일수 계산을 언제 한다고요? 오늘 에? 무슨 함수? 형식
그러니까 함수를 결합하고 형식 조금 서툴러도 어쩔 수 없지만 개념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이나 아래쪽으로 드래그. 표 2로 갑니다. 106페이지 표 2. 자, 문제 내용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표시하시어 근무 연수는 현재 날짜의 연도 마이너스 입사 일자의 연도 이어 투데이 함수 사용. 이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닌가요? 이 연도 근무 연수 계산한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 기억이 없다 그러면 복습 안 하신 거겠지 뭐. 자, 계산. 자, 이 근무 연수 계산한 식 그렇게 계산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듯이 그런 형태가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다 채울 수 있겠네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실 때. 자, 그러면 이꼴 오늘 날짜 기준 today 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제에서 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도 표시하는 함수가 뭐죠? 이어. 그래서 뭘 빼야 되죠? 입사한 날의 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연도가 필요하다. 이제 반대로 가로 열고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입사 일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참조. 자, H3이라는 주소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개인의 입사 일자잖아요. 바뀌어야 되겠죠. 뭐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 H3, H4, H5, H6, H7 이렇게 나오려면 서로 다른 주소 형태 나오니까 상대 참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개인들의 입사 날짜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된다. 상대 참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가로 닫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짜로 나왔네요.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자, 표시 형식 바꿀게요. 표시 형식 변경하시면 됩니다. 숫자나 아니면 일반 뭐 특정 서식 없음으로 변경. 그러면 18년차, 3년차, 19년차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1번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왜 안 할 거냐고요? 어려운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트명,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텍스트 시트 선택하시고 어려운 건 지금 안 할 겁니다. 교재가 111페이지.
자, 제가 좀 온몸이 아프니 여러분들이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소리 내서 읽으시다 뭐 편하실 대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 파악하세요. 읽어보셨습니까? 어프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영문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해주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프로프는 영단어 앞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M% 연산자,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수명이 와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 가로 닫고라는 형태의 수식을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했어야 되죠.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몇 번 사용해야 됩니까?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선수명은 어떻게 가져오면 되죠? 일단 선수명 그냥 이꼴 가져오면 되죠.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죠. 그냥 대문자 변환한다고 어프가 아니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나머지 소문자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어진 함수가 프로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퍼 가로 열고 D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죠. 상대 이해되세요? 자, 콤마 서로 다른 선수명이잖아요. 그럼 주소가 틀려져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소를 우리는 상대 참조로 간다. 콤마 죄송합니다. 콤마가 아니라 가로 닫고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김이 K로 나오죠.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와야 됩니다. 문자 데이터 연결 M% 연산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에 해당됩니다. 이중 따옴표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가로 안에 팀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 들어가 팀명 가져오면 되죠. 근데 가져왔어. 아이고. 연결 M% 연산자 그 다음 가져와서 연결한다. 근데 이건 뭐 다 대문자에 이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C3에 대해서 대문자로 변경하라. 어퍼 가로 열고 C3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별 팀명들이죠. 주소가 다 틀리게 나와야 되겠네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 사용할 때 상대 참조 그다음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추가 또 연결되어서 표시되어야 되겠네요. 수정하러 들어가셔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방에 끝을 내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묶어 처리 자 111페이지 4번 가겠습니다. 표사 표사에서 학과의 앞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표시의 학과가 헬스케어라면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일일 경우에 HEA 2015라고 표시하고 레프트 로어 이어 M% 연산자 사용. 자 그러면 함수명 레프트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왼쪽 대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겠다. 로우는 영문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어는 연도를 표시해줍니다. M% 데이터 연결. 자, 그러면 입학 코드 작업은 수식의 형태가 여기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치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학과의 내용을 가져와서 앞 세 글자, 세 문자. G16 학과 참조. G16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이해되시죠? 콤마 몇 개를 뽑겠다고요? 추출할 글자 수 3개. 그러면 이렇게 뽑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연도가 와야 된다. 입학일자 연도. 서로 다른 정보죠. 연결시켜야 됩니다. M% 연산자. 연도 표시하겠다. 이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입학일자. 자, 제 화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하고 같은 화면인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제 화면은 입학일자 셀을 선택하러 갔더니 I자 모양이네요. 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임의의 셀, 흰색 십자가일 때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동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지웁니다. 자, 클릭 가능하면 일단 클릭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다른 방법은 내가 작업을 해야 될, 지금 선택해야 될 셀 주소가 뭐라고요? H16이죠?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자, 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요?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소문자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문자 뭐? 로워 요 부분 문제의 의미대로 따라가면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제 화면 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요 전체에다가 로우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작성하신 전체에다가 로우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우라는 로우, 어퍼, 프로프라는 함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면 영문자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글이나 숫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문제 내용을 철저하게 따라가자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둘 다 틀렸다고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함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오 분 드리겠습니다. 5분. 5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5분 드리죠.
하고 계세요? 제가 한 4분 정도 드린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야죠. 어려운 영화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자료가 뭐죠? 제품 코드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 그 뒤에 뭐가 표시되어 있다고요? 대시라는 기호인데 그건 첨부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정보가 연결되어야 된다. 어떤 정보가? 데이터가 대시라는 문자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된다. 자, 그 옆에 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생산 일자의 월. 자, 생산 일자 가져와서 월을 표시하겠다. 월 표시한 함수가 뭐라고요? months. 그리고 연결 사이사이에 진행하는 과정에 뭔가 의심스러우면 엔터 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대시가 연결되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가 와야 되냐면 연결 인식표라는 값이 있는데, 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군요. 이메일 셀을 선택해서 방향키로 이동, 아니면 셀 주소가 확인이 가능하면 직접 입력. 됐어요? 엔터. 자, 여기까지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요? 대문자로 변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 지시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영문자로 나온 이 부분 대문자로 쓰면 안 되느냐? 자, 따로따로. 네? 이렇게. W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프 함수 다 썼고 먼스 함수 다 사용했잖아요. 앰퍼스 연산자 사용. 그러니까 뭐, 자, 그러면 자, 조금 진도를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 저게 맞긴 한데,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를 따져보자면 어느 게 효율적인지 아세요? 위에 게 효율적입니다. 한 방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함수를 많이 처리하면 사실은 실행 속도가,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물론 지금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위에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내용 읽어볼게요. 표 6에서 도수 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 자,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함수가 떠오르면 좋냐고요. 아,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함수 공부 끝난 겁니다. 밑에 함수명 안 보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아, 어프라는 함수가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변환된 문자열 뒤에 KR을 추가하여 데이터 연결이구나. KR이라게. 변환 도수를 표시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시와 같이 트림 어퍼 앰퍼센트 연산자 사용. 아, 내가 생각했던 함수명이 다 보이네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면 아까처럼 맥스 써야 될 자리에 라지라는 게 올 수도 있거든.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공백 제거. 자, 공백 제거라는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트림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제 화면 봅니다. 도스 코드 앞뒤 공백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죠. 아, D. 도스 코드 D. 도스 코드 앞. 공백 보이세요? 공백 문자 제거 트림. 도스 코드를 가져와서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참조. 공백이 다 지워진 겁니다. 다음 연결. 아,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여기서 대문자로 바로 변환하는 문제 내용은 뭐 그렇네요. 하고 변환된 문자열 뒤에 대시 KR이라는 데이터가 연결되어라.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연결. 직접 입력. KR. 2번, 3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내일도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논리 1로 가겠습니다. 논리 1. (115페이지)
2번부터 볼게요. 115페이지 2번.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결과를 표시하시오. if와 or 함수 사용. 전체적인 내용 파악되세요? 예? 내용 파악되세요? 자,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or 함수는 2개 이상의 조건을 적어도 하나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라고 표시해주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or 함수. if 함수는 조건의 결과에 해당되는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했죠? 엑셀이 7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가르쳐 드렸죠. 그때 if 함수. 자, 그러면 전체 문제의 내용은, 자, 1차가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 이제 앞으로 문제 읽으실 때 조건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차가 80점 이상, 3차가 80점 이상, 요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나이라고 보니까 3개. 3개.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기억났어요?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에?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자, AND인지 OR인지는 일단 문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업무 지시, 문제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에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R 조건의 의미는 뭐? 조건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OR 조건입니다. 이거 전체가 OR. 이때 이 OR 조건 전체의 OR 조건을 만족한다면 합격이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나머지라는 그런 표현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불합격 표시하겠다. 그러면 OR 조건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식으로 처리한다면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할 때 합격, 그렇지 않을 때 불합격 표시합니다. 이때는 무슨 함수 쓴다고요? if 함수를 씁니다. 에? 자, 그러면 이걸 잠깐만요. 결과를 작성하는 수식의 형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한 번, 아래쪽으로 한 번, 그리고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걸 자, 1차 80 이상, 콤마 2차 값 참조 80 이상, 3차 값 참조 80 이상.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OR 조건이라고 판단하셨죠? OR 조건이라고 판단했으면 무슨 함수로 처리한다고요?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식은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OR.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응시코드니까 응시코드, 각 응시코드에 따르는 개별 데이터죠. 변해야 되겠네요. 2차도 마찬가지, 3차도 마찬가지. 다 변해야 되는 주소네요. 그럼 여기까지 판단하면 하고 이제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이니까 이것도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false일 때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합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false일 때 무슨 값 표시한다고요? 불합격 문자를 표시하겠다. 이때 필요한 함수가 뭐라고요? if 함수다. 자, 첫 번째 셀에 수정하러 갑니다.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지난 시간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마법사 창에서 뭐라고 입력을, 로지컬 테스트로 해서 입력란에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1은 1이 아니다 할 때 true, false가 나온 거 기억났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인수로 작성한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중간 과정에? true, false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true, false 나와 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 OR라는 함수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할 자격이 충분하죠. 트루폴스 나왔으니까 중간 과정에 어떤 형태로 적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트루폴스만 나와주면 트루폴스 나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인수로 작업이 가능하네요. 콤마 그 다음 true일 때 값 표시 합격이라는 문자값 표시를 하겠다. 콤마 인수해서 그 다음 false일 때 저 오아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으니까 false일 때 불합격이라는 문자값을 표시하겠다. 직접 입력이니까 문자 직접 입력 이중 다운 빼 문부수 처리 그리고 if 함수에 가로 닫으시고 마무리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러니까 조건은 한 개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을 다룹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겁니다. 표 1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표 3으로 가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귀찮아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준비를 하시려면 생각을 조금 한두 단계 더 하셔야 돼요. 평상시보다 한두 단계 더 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 2번 내용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3번, 표 3번입니다.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를 표시하시오. if and or 함수. 하나하나씩 해나가겠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함수명부터 하긴 하죠. if 함수 보이네요. 조건의 결과에 따라 true,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and 함수는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한다. 그 외 나머지는 and다. false다. 2개 이상의 조건을 적어도 하나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한다. 그 외 나머지는 false이다. 자, 그 다음 내용 파악 한번 해볼까요? 근무가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보이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 출근이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보이고 외국어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보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2개 이상이잖아요.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에? 자, 그러면 근무와 출근 사이에 AND입니까? OR입니까? 문제 보세요, 문제. 제가 화면 보지 마시고 화면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무나 출근이라 있잖아요. 그러면 인하죠. 뭡니까? OR. 그 다음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점 이상. 이건 AND. 자, 요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ND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OR도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AND, OR 결합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AND, OR가 있을 때 AND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지 OR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그러면 그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걸 먼저 어느 쪽을 먼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열해놓고 이제 계산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컴퓨터의 가장 기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계산 순서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가로 안,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연결 연산자, 뭐 비교 연산자. 그다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연산자들이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특수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다음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연산자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으면 가로가 없으면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가니까 이제 이걸 먼저 처리하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먼저 하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 AND를 먼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AND를. 그러니까 이 판단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ND를 먼저 할 수도 있고 OR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때 그러면 저희들 문제에서는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AND, OR 결합 조건은 AND가 먼저 처리될 수도 있고 OR가 먼저 처리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 그런데 그걸 이제 어느부터 우선순위가 어떤 거인지를 판단은 내용을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실력이 쌓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서 이게 시험 문제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감각적인 부분, 국어 실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혹시 이거부터 오화부터 먼저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드세요? 그래서 저희들 문제의 내용은 요거부터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요 방식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문제 해석 방법에 있어서 이건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써먹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잘 익혀두셔야 된다. 해석을 맞출 시간 다 돼가고 이 방식이 아니라 요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 문제는 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OR 조건은 OR 함수 처리하고 AND 조건은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게 조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났으면
자, 조건에 대한 내용이 끝났으면, 자, 전체 내용 파악은 어떻게? 조건에 대한 내용이 끝났죠?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은 이렇네요. 이 조건, ANDO와 결합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무 표시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나머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국내 근무라고 표시하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무값, 그 다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 치우기 한번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소 형태 상대 절대를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근무 점수를 가져와야 되겠죠.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근무 점수니까 개별 사원의 근무 점수니까 상대 참조 80, 출근 점수 상대 참조 80. 자, 이 두 사이에 어떤 조건? 오화 조건이 걸리죠. 오화 조건은 무슨 함수로 처리한다고요?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가로 열고, 자, 이 큰 오화 조건 한 개와 그 다음 외국어 점수, 저는 선택이 안 되어지는 관계로 다른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90 이상.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오화 조건 한 개와 작은 조건 둘 사이의 관계는 and 조건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and 함수 처리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옮겨서 and 함수에 가로 잡고 일단 엔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지금 여기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하셨죠? true일 때 해외 근무라고 문자 표시하고 false일 때 국내 근무라고 문자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외 근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 and와 결합된 저 함수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true, false 나왔으니까. 여기 합계 구하세요, 평균 구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 시험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물론 이건 어려운 내용,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구조가.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일의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건장, 4일 미만이면 공백으로 비고 표시하시오. if, count, average, if 중, if, count,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요. 자, if는 뭐 여러분의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치고, count if는 무슨 함수죠? 개수 구하는데 조건이 달렸네요. 몇 개? 한 개가. 한 개의 조건에 맞는 개수를 계산해서 표시해 주겠다. count if. average if는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 주겠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파악해 볼까요?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만큼 그게 8일, 여기서는 8이 되겠죠. 8, 사용 일수가 숫자 값은 8일. 의미는 8일 이상이면. 그러니까 함수식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쓸 것이냐는 지금은 서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란 거죠. 자,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게 8 이상이라면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고,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 뺐는데 8일 미만 4 이상이면 휴가 건장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 즉 4 미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 나머지 4 미만. 공백 표시는 공백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작성해야 되죠.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판단해야 될 이 내용을 뽑아야 되죠. 자,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이꼴 총 휴가 일수 마이너스 사용 일수. 그러면 자, 자동 치우기 이 내용만 가지고 자동 치우기 쓴다면 이 원은 상대, 총 휴가 일수 이 원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절대. 왜냐하면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똑같은 추가, 여기 계신 분 다 직원들인데, 직원 똑같은 회사의 직원들인데 총 휴가 일수가 다 틀려요.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같은 직급이고 같은 연차라 그러면 회사 내부에 이런 인원이 있다면 총 휴가 일수는 뭐 정해져 있겠죠. 어느 누구도. 그러면 똑같은 16에서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절대. 오늘은 작성하고 마무리합시다.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추가 설명은. 자, 이 값이 뭐하면 8 이상이면 이렇게.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휴가 독촉이란 문자 표시. 무슨 함수? 자, if 함수의 특징은 값을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값을 표시하겠다는 게 if 함수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if 함수가 와야 됩니다. if. 조건에 따른 값을 표시하겠다. 콤마, 그렇지 않으면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하겠다. 콤마. 자, 그 다음 아직도 뭐가 남았냐면 if 함수 하나를 쓰면 아까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뭐 국내고 뭐 해외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표시했잖아요. 한 개. 근데 지금 우리가 표시해야 될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일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만족하지 않는 if 자리에다가 if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if. 그다음 조건은 똑같습니다. 총 휴가 일수, 절대 참조 F4분피로 주소 형태 변경하시고 마이너스 사용 일수. 이게 뭐
4 이상이면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수가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만족한다면 휴가 근장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를 적을 때는 두 가지를 표시했잖아요. 그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가 3 미만이니까 그 외에 나머지가. 그때는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우리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쌍따옴표 공백 쌍따옴표. 자 커서 기준. 일단 제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커서 기준. 가장 가까이 함수, 요 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가로 닫습니다. 물론 색깔로 구분해 준다고 그랬고요. 자, 커서 기준. 요 if 함수를 만납니다. 앞으로 가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방금 작성하셨던 요 세 번째에 있는 if 함수를 세 번째 인수로 생각합니다. 맨 앞에 있는 if 입장에서. 그래서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치우고. 여기에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